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조금 전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방선거 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정청래 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 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예, 합당을 제안했던 날로부터 19일 만에 오늘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당내외에서 워낙 이제 잡음이 많았어서 과연 어떻게 될까 했는데 오늘 합의 논의가 이제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라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합당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뭐 일찍이 이건 22일 날 합당 제안이 있었잖아요. 지난달 22일. 그야말로 전격 제안이었어요. 예. 합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청래 예. 대표가. 그리고 21일 날 조국 대표와 만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었고 바로 전날. 예. 그러니까 모종의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물론 합당은 전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뭐 논의 구조를 거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너무 거칠었어요. 합당 과정 자체가. 그리고 예. 합당을 추진하는 그 제안도 그랬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19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예. 이건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친명 친청 갈등이 계속 부각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반명이십니까? 그 말에 전 굉장히 의미를 뒀어요. 절대 그냥 한 농담이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 권력으로서는 좌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권력의 생리입니다. 대통령제뿐만이 아니라 특히 대통령제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그리고 게다가 집권 초기인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하고 민주당의 정당 지도도 높고 말이죠. 이런 예. 상황에서 이렇게 당의 친명을 거스르면서 친명계 반발이 있는데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예. 그래서 합당이 안 될 거라고 봤던 것이고 많은 그 이후에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 이거 합당이 지금 이제 이후가 문제겠죠. 지금 일단 이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은 아주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 돼요. 1인 1표제는 넘어갔었습니다만 예. 합당은 다른 거예요. 1인 1표제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였고 예. 정당이 합당한다는 건 그야말로 완전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과 분명한 그 조율이 있어야 돼요. 청와대 권력과. 그게 대단히 부족했던 것 같고 예. 또 정청래 대표가 몇 가지에선 당과 상당히 거스른 면이 있었어요. 예. 특검 추천 문제도 그랬고 또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도 그렇죠. 그 문제도 청와대와는 대립됐었고 말이죠. 이게 당청이 말이죠.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집권 말기라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이른바 레임덕 현상이라는 게 대단히 일반화되어 있긴 하니까 그런 것하고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 후가 문제인데 지방선거 후가 문제인데 연대와 통합을 위한 이제 그 전에 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치적 수사할 겁니다.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8월 달이 대표 연임을 위한 거 아니었느냐 이 합당이 그런 예. 추론들이 많았잖아요. 예. 추론들이 많았고 그럼 6월 달에 지방선거 끝나고 8월 달에 지방선거인데 아니 그 대표 전당대회인데 근데 그러려면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려면 한 달 전에 사퇴해야 돼요. 대표를. 그 7월이에요. 예. 동력이 떨어져요. 동력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합당은 당분간은 완전 물 건너갔다. 게다가 이제 총선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예. 그럼 합당은 더욱더 어려우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인데 그건 뭐 그때 얘기고 아직 좀 감이 이른 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어쨌든 그 오후 늦게 이제 최고위원회가 열려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오늘 낮에 이제 앞서서는 이제 의원총회가 있었죠. 거기에서도 어쨌든 지방선거 전에 합당은 사실상 어렵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그래요. 네. 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 그 배경은 뭐가 있었다고 보세요? 자, 제가 타임라인 한번 몇 가지 말씀 주셨는데 이게 20일 날 그때 합당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인 1표제가 그 중앙위원 투표가 그 다음에 있었는데 겨우 통과가 됐어요. 그때 정청래 대표가 뭐라 그랬죠? 1대 0으로 이기나 3대 0으로 이기나 막 이긴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겠죠. 문제는 이게 바로 권력 투쟁임을 보여준 사안이에요. 1인 1표제 문제도 이기냐 지느냐의 문제로 봤잖아요. 예. 1대 0으로 이기나 3대 0으로 이기나 이긴 건 내가 이겼다 얘기를 한 건데 냉정하게 보면요. 정규 승부에서 못 가리고 연장전에서 겨우 이긴 거잖아요. 성적도 7대 3 구조였는데 6대 4의 찬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부터 시그널이 온 거죠. 위험하다 왔는데 결정타가 바로 어제 특검 문제였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좀 비등점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문제가 없었으면 어찌됐건 본인의 리더십 문제도 있고 레임덕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돌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 대표가 정 대표의 말을 보면은 당원 투표가 좀 뭐하면 우리 당원 여론조사라도 해보자라고 조금 플랜 B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거절이 됐단 말이에요. 거절됐던 명분이 뭐냐면 당에서는 이 문제 특히나 특검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전 스크린 없이 갔다는 거는 그 정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본인이 연임 문제로 깊숙이 들어간 거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내 의총도 분위기가 안 좋고 지금 어제 최고위원 그러니까 모든 지금 중진들 문제 다 여론이 안 좋으니까 플랜 B를 내놓은 거죠. 근데 결국 이겁니다. 선거연대를 한 다음에 연대와 통합을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 선거연대 이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자 그다음에 6월 지방선거 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전대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그때 7월에 그럼 합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합당을 해서 그 당원들이 화학적 결합이 돼서 정말 그때 10,000명, 10만 명 당원이 조국 혁신당 당원이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화학적 결합할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 대표가 지금부터는 정치권 속설이 있습니다. 등을 내보이는 순간 물어뜯는다는 속설이 있는데 등이 보였어요. 이제 앞으로 이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해낼지가 주목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내놓은 결론이 첫 번째, 지방선거 전에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가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도 추진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선 후에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에서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일단 내일 오전 8시 반에 조국 혁신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러는데 반응이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2월 8일 날 조국 대표가 최후 통첩성 그 발언을 했잖아요. 13일까지 얘기가 없으면 우리 합당 안 하는 걸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이미 합당이 안 된 걸로 알았던 거예요. 만약 합당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2월 8일 날. 조국 대표가 말이죠. 최후 통첩을 하지 않았겠죠. 그거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차라리 명분을 준 거예요. 그 상태에서 2월 10일 날이 의원총회 오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건데 2월 10일 날 의원총회가 있고 13일 날까지 합의를 안 하면 우리는 합당 안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합당하겠습니다. 그러게 그럼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건. 그래서 이미 이제 조국 대표는 그걸 알았던 것 같고 안 될 걸 알고. 알고 이제 그렇게 자신의 명분을 세웠던 것이고 자기 길을 가겠다라고 이제 최고 통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반응이 아마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사과해라 민주당에게 그리고 자신들이 일방적인 피해자다. 제안은 당신들이 한 게 아니냐. 왜 그렇게 제안을 전격적으로 해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화살 돌리느냐. 왜냐하면 오늘 그런 사실 얘기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도 박병원 선임 네. 대변인이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뭐 얘기했어요. 공식적인 얘기라고도 그렇죠. 볼 수가 그리고 아마 있겠죠. 조국 대표가 한 걸음 더 나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방선거 전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상처가 많이 났어요. 상체기가.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연대와 통합이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겠어요. 선거연대는 사실은 통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연대는 상당한 정도의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져야지 선거연대가 돼요. 쉽지 저는 않다고 보는 것이고 지방선거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선거 이후는 또 총선이 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총선이 2028년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당분간이라는 게 적어도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저는 통합이나 혁신당과의 합당 통합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박병원 선임 대변인이 우리는 민주당에서 정동된 제안을 해주지 않는 과정에서 상당히 몸살을 앓은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박병원 선임 대변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 이미지 훼손이 너무 많이 됐다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좀 취해달라 이런 건데. 그렇죠. 근데 할 게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온 게 상당한 몸살이라는 말의 괄호 안에는 이게 있는 거죠. 그때 문건이 공개됐잖아요. 근데 문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다 흡수합당이지만 거기다 지명직 최고위원 한 사람 달랑 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상 겹방 신세를 해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조국 혁신당이야말로 가치도 명분도 없는 합당이 쓸려 들어갔던 그 상황이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그런 결과라도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게 됐어요. 합당 없다라는 이제 실제 공식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서 민주당 입장, 그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개도 구럭도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잖아요. 그럼 이 당의 가치정당은 이제 더 이상 쇠빙선도 아니고 민주당 이중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에서는 사실 이미지가 전부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적절한 수준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럼 정청래 대표가 뭐 지분을 나중에 나눠주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이게 정청래 대표의 과욕이 빚은 참사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양쪽에 논의는 이루어지겠지만 저는 이게 아마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에서 친명의 쇠퇴와 친청의 쇠퇴와 친명의 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을 저격했던 사건이 예. 이미 이제 공론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아마 친명인 명분과 그다음에 동력을 가지고 상당 부분 밀어붙일 것이고 이미 등을 보인 정청래 대표가 이 국면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저는 가장 큰 관심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도 이제 요 합당이 이렇게 무산된 데는 단순한 요 합당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검 후보 추천 문제가 아마 더 촉매제 역할을 했을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도 정청래 대표가 이제 사과를 했죠. 2번씩이나 했는데 거듭 사과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 씨, 방송인 김어준 씨가 전준철 변호사는 뭐 해도 됐던 인사다라면서 옹호하는 발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요런 과정에 일련의 요런 과정, 검찰 개혁안부터 시작해서 글쎄요. 합당, 특검 추천 이런 과정에서 정 대표의 이제 리더십 타격 앞으로의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8월 전당대회까지 저는 뭐 8월 전당대회까지 지금 예상을 하기는 좀 감이 이른감이 좀 있는데 김민석 총리가 한 얘기가 전 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당대표는 자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저의 로망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출마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다음 김민석 대 정청래 구도라면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이 실린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지금 전반적인 맥락으로 볼 때 정황이나 이런 걸로 볼 때 그런 상황이고 김어준 씨나 이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가 네. 정청래 편에 섰다. 정청래 대표 편에 섰어 이번에. 지금 김어준 씨가 지금 전준철 변호사를 또 거론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 변호사를 추천한 민주당의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김어준 씨가 거기에 대해서 해도 됐던 거다. 이거 완전히 각을 세우는 거예요. 예. 김어준 씨는 뭐 방송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의 정치인이잖아요. 그 진영 내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방송인 앵커인데 유튜버긴 한데 그렇게 한 걸로 봐서는 하나의 그 여권 내에서 친문 친노 그래서 이런 말은 참 저는 썩 좋아하지는 않는 말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예. 그쪽과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이쪽과 약간 이 결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민주당의 정통이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긴 합니다만 오래전부터 민주당 출신이긴 합니다만 예. 이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의 정통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민주당의 정통은 맞는데 한때 정몽준 의원 쪽에 가 있었다고요. 나갔다 돌아왔어요. 예. 막 그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 정치공학적인 이제 저의 나름의 분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어준 씨가 이렇게 얘기한 건 작심하고 한 얘기거든요. 예.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을 규합하고자 예. 결집시키고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잘못 계산하고 있다고 보는 게 이 강성 지지자들이 누구냐? 이른바 개혁의 딸들이라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근데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와 이제 과거 대표 되기 전에 정청래 대표가 대표 되기 전에 그때 이재명 정청래가 한 패키지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같이 지지를 했던 건데 지금 달라졌어요. 예. 이게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게 이 강성 당원들은 사실 마지막 최종 지지의 종점은 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봐요. 예. 근데 이들이 자꾸만 정청래 대표가 아닌가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저희 분석이긴 합니다만 그 뭔가 이 번지수 잘못 잡고 있다. 김어준 대표도 김어준 방송인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크게 전체적으로 이제 좀 구도를 보는 분들, 특히 이제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구도를 친문 대 친명 이렇게 보시는 그런 거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추진을 위한 모임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에 여당 의원 70여 명이 이제 참여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인원이잖아요. 네. 162명 중에 70여 명이 있는 네, 말이죠. 네. 이걸 굉장히 주목도 있게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의미가 이거예요. 대통령 사건은 임기 중에 다 중지가 되는데 왜 굳이 공소 취소를 추진해 가지고 완벽하게 임기 중에 이 문제를 정리하려 하는가? 이번에 특검이 빌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편에 의해서도 저격당할 수 있다. 임기가 끝나도. 이 우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친청으로 분리되는 뭐 이성윤 의원 이런 사람들이 특검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고려를 했다 안 했다? 그 실체는 진실은 모르겠지만 스크린을 제대로 부실하게 했고 그다음에 알면서도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로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잘 맞춰도 우리가 설령 정권을 승계해도 또 여기에서 다칠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은 이참에 이 부분을 공소 취소하자는 얘기는 사건을 완전히 여기서 그 클리어를 시키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 외형상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친명 의원 전체가 70명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이번에 털자는 얘기는 설령 정권이 교체돼서 우리가 정권을 이어가도 이재명 대통령의 위험 부담을 이쯤에 털고 가자. 그러니까 다음 정권이 승계가 돼도 불안해 있다는 얘기를 이번에 본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사건이 바로 이번 전출전 특검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미 어떤 말하자면 반청의 뭐 어떤 그런 그 기폭제가 된다. 그걸 떠나서 이미 내부 권력 투쟁화가 돼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조차도 당에 대해서는 친명 의원들도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예. 그동안 이제 내홍 수준이었던 것이 거의 이제 내전으로 이제 갈 수도 옮겨가는, 있습니다. 네, 이 옮겨가는 부분 그런 이분 과정으로. 털고 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인 거예요 지금 친명 의원들은.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이렇고요. 아직까지 이제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 가보겠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윤어게인 절연을 놓고 지금 지도부의 메시지에 좀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번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다시 와서 전한길 대표가 윤호경과 함께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밝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답을 하라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장동혁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대다수는 윤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비전을 우리 세력을 넘어서 더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큰 담론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사실은 지방선거에 올인해야 되는 거죠. 윤어게인 하다가는 자기들은 득표하는데 좀 불리할 수 있대요. 김민수 최고위원과 장동혁 대표께서 현재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가고 있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켜봅니다. 예. 지금 들으신 이제 세 명의 발언 하나하나가 참 화제가 된 발언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운데 김민수 최고위원 누가 뭐래도 당에서는 이제 가장 오른쪽에 서 있는 당의 강경파 중에 이제 한 명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들으셨지만은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사실 이걸 김민수 최고위원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제가 지난번 이 방송에서 한번 아마 윤석열 대통령 2월 19일 선거를 앞두고 당의 기조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셨죠. 말씀을 드렸죠. 예. 그게 좀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시기가 중요하냐면 2월 19일이면 지금 이제 열흘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설 밥상과도 바로 설 민심 밥상과도 연결됩니다. 벌써 여기서 이제 턴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가장 우측 포지션에 있는 김민수 의원의 입으로 했고 장동혁 대표는 그날 또 다른 유튜브에 나와서 분명히 내가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가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격언이 있죠. 저는 이게 뭐 지금 나왔던 게 가장 적절했던 타이밍이라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지방선 대통령 선거 때 지지율이 출렁거릴 당시가 있었어요. 호텔 경제학 발언 때문에. 그때 이재명 대표가 나는 중도 보수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개딸들이라는 강성 지지층이 저렇게 중도 보수라고 얘기할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되지 않겠어라는 댓글이 줄였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그 대자비를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선거는 이기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선거는 이기고 봐야죠. 선거의 목적은 승리니까. 예. 정당은 권력의 획득이 정당의 목표예요. 그런데 지금 이 김민수 최고의 발언 저 깜짝 놀랐어요.
저게 김민수 최고가 바뀌었나? 이렇게 바뀐 거 이 말 자체는 그래요. 이거 윤 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김민수의 발언으로는 아니, 너무 어떤 안 어울려요. 영상에서는 이거 AI 아님이라고 글쎄요, 그러니까 있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놀랐는데 일단 지방선거가 이제 점점 목전에 다가오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왜 안 했겠어요? 이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장동혁 대표의 말이 대단히 애매해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제가 문해력이 그렇게 없는 사람은 아닌데 예. 잘 이해가 좀 안 가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장 대표가 지금. 그래서 장 대표가 대단히 곤란한 거예요 지금. 분명하게 윤 어게인하고 안 한다고 얘기를 하질 않고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예. 얘기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동조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를 한 건지 대단히 애매해요. 예. 이거 이준석 대표가 했던 얘기인데 전략적 모호함이 아니라 전략적 비겁성이라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 했던데 그렇다고 이게 김민수 최고위원과 장동훈 대표가 뭐라 그럴까? 투트랙 전략? 투트랙 전략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간단해요. 답이 언어를 쉽게 하면 돼요. 윤 어게인은 잘못된 세력이다. 예. 시대착오적 세력이고 소수에 불과하다. 과대대표돼 있다. 그리고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지금 2월 19일 1심 내란 재판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선고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잘못해 왔었던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부정선거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부정선거는 없다. 윤 어게인은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계엄에 대해서 이상한 애매했던 행동을 했던 거,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거, 그리고 그거 다 사과한다고 얘기하고 물론 그런 비슷한 사과 하긴 했어요. 그다음 결정적인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예. 간단한 거 아니고 한동훈 제명했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 제명했으면 예. 가장 해당이라는 건 누굽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이건 뭐예요? 계엄 때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거기에 해당을 가장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죠?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에요? 그 윤석열 제명하겠다고 얘기해야죠. 그럼 모든 게 해결이 한꺼번에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말이 어렵습니까 이게? 이 말이 어렵다는 건요. 예. 그만큼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못 가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그 평론가님은 좀 견해가 달라요. 아주 달라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반박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최 교수님 말씀은 평소 제가 존경하지만 여기서 네. 분명히 드려야 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사이다 발언과 시원한 SNS에 너무 많이 이제 거기에 경도되어 계신 것 같은데 그 대표라든가 대통령 그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말은 전략적 모호성을 띌 필요도 있어요. 일종의 약간 최종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요. 대표의 말은 신중하고 최고위원의 말은 조금 더 나간 거예요. 이러면서 저는 절충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표가 방향성 선회를 시사한 이상 저는 당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대표가 말한 대로 이제는 장동혁을 믿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고 가줘야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뭐 제명이든 뭐 절연이든 어떤 식으로든 대표가 아마 거기에 걸맞는 언어로서 2월 19일에 데뷔할 겁니다. 네. 그걸 보면서 저는 평가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처음으로 방향성 선회를 시사했으면 저는 오히려 이게 가진 의도가 무엇인지를 주목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사이다 발언에 매료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배현진 의원 지금 제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일단 철회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행동으로. 근데 고성국 씨 출당시키고 분명하게 해야 돼. 이럴 때는 다른 것 같이 다른 건 투트랙도 좋고 전략적 애매함도 좋아요. 앰비겨스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른바 앰비겨티 스트래티지라는 게 그거예요. 전략적 모호성의 전략. 모호성의 전략.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긴 한데 이건 다른 거와 달라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던 사건이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 행동을 보여줘야 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잖아요.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그 한계가 있다고 말씀 보는 드리려고 거예요. 하는데 예, 예.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데 이제 가장 앞장섰던 제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인데 네. 이번에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분명히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정도 인원을 모을 수 있는 정치인은 많지 않다. 지난 일요일 날 있었던 네. 이제 토크 콘서트 한 15,000명 정도 와가지고 환호하는 모습 이제 보셨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박정하 의원 변검술이다. 변검술은 이제 얼굴을 이제 확 바꾸는 그 이제 중국 그렇죠. 예, 경극이죠. 그런- 예, 경극 이야기를 했고 전한기 씨는 이거 선거 전략이다라고 보고 다 이제 그 당 안팎에서 평가가 지금 엇갈리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 자체가 이제 어쨌든 분열과 분란을 극복하고 갈등도 한번 봉합해 보겠다는 일종의 시도라고 보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왜 그러면 한동훈을 쫓아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장동혁 대표의 그 전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굳힌 다음에 뻗기 전략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네. 코어 지층을 비롯해서 지금 굉장히
탄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평가를 갖고 있는 보수층들이 매년 분열돼 있는데 이때 이 보수층을 일단 하나로 묶은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중도로 나아가는 이른바 굳히고 뻗는 2단계 전략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을 굳히는 단계 마지막으로 본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그럼 뻗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탈돼 있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보수 세력을 마지막까지 끌어안아 보겠다. 최대치를 끌어안아 보겠다는 게 아마 김민수 의원의 발언으로 나온 것 같은데 네. 저도 이 지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배현진 의원에 대한 윤리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정치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큰 불은 껐으면은 네. 잔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잔불 정리를 너무 한꺼번에 다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이제 선거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유연한 전략으로 조금 선회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일 것인가 이게 장동혁 후의 과제를 남았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게 지방선거를 위한 발언들이었잖아요. 그렇게 그럼 봐야죠. 지방선거는 그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집토끼 잡은 다음에 이제 산토끼 잡으러 간다는 네. 건데요. 그러니까 집토끼들이 그럼 산토끼 잡으러 간 사이에 가만히 있을 것이냐. 전 뭐 가만히 있느냐 뭐 가만히 있지 않느냐보다도 네. 이런 것들을 완전히 태세 전환하는 거 아니에요? 태세 전환하라고 저는 숱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태세 전환의 진정성이 보여야 돼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럼 왜 그동안 그런 발언을 했던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가장 극우적인 발언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들 많이 해왔어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방송에서도 그랬고 여러 이제 보도에서도 그랬는데 그럼 왜 그 발언을 했던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발언 사과해야 돼요. 일단 사과한 다음에 이렇게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나 이상한 발언을 해놓고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고 그야말로 제1야당답지 않은 보수로 치장된 보수를 미화된 그런 극우 세력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 없는 그런 발언을 해놓고 이제 와서 완전히 다른 말을 한다? 그거 당황스럽잖아요.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진정성이 느껴져야 돼. 진정성이 느껴지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예. 국민의힘이 완전히 그때 국민의힘이 아니고 이제 보수로 돌아오려 하는구나. 예. 느끼면 이 전략이 성공하는 거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이 바뀌니까 그 전에 자기 한 발언에 대해 설명해야죠. 예. 설명 없이 무조건 윤호개인 그거 우리 끊어야 됩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태세 전환은 좋은데 태세 전환의 진정성이 익힐 만한 행동과 설명과 사과가 필요하다.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 첨언을 할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윤절연 혹은 이제 뭐 그 과거의 그 단절, 분절 이런 것이 시작의 끝이 아니라 4개월이나 선거를 좀 치러야 돼요. 시작의 끝이 아니라 끝의 시작일 것이다. 그러니까 끝으로 가는 시작점인 거지 이게 시작의 끝이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 퉁치고 다 끝내고 이제 사과 없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4개월 남은 지방선거까지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 끝을 보는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굉장히 선회했지만 이것을 스윙 전략으로 우리가 좀 평가해 줄 필요는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의 국민의힘의 이제 제1 선수죠. 오세훈 시장은 양립할 수 없는 가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계엄의 찬성과 반대. 이거를 동시에 보듬는 것은 과욕이다. 그래서 과욕을 부렸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집토끼 잡고 산토끼 잡는다고요? 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선거 전략이에요. 근데 워낙 달라요. 그 집토끼는 가만 놔두고 이제 됐다 이제. 이 사람들 가만히 이 사람들 유동적이지 않고 이제 중도로 간다. 그건 너무 이기적이고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오세훈 그게 아마 시장이 오세훈 시장의 그거 말이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저는 뭐 오 시장은 그 얘기를 한 거죠. 쉽지 않은 거니까 이 쉽지 않은 방정식을 대표 당신이니까 안고 풀어봐라. 예. 특히나 서울시장은 중도 소구력이 가장 높아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발언들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선거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